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은 국익의 적입니다. 망국적인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의도적인 반일 선동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가 중요한 시점에서 안보 국익, 경제 국익, 가치 동맹 국익 모두를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로 문재인은 법치의 적입니다. 문재인은 가증스럽게도 삼권 분립 대법원 판결 존중 운운합니다. 불법 사기 탄핵의 공범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래 60여 명의 고위검사들이 일괄 사퇴하도록 만든 문재인이 법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외교의 최악은 법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A냐 B냐 판결은 따지지만 외교는 C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 원수의 자리에 있는 문재인은 청구권 협정에 나오는 중재안, 중재 협정 과정과 같은 것은 도외시하고 극단적인 반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나폴레옹은 내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는데 문재인은 아마 내사전에 일관성은 없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남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과거 행정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저자세, 일본에 대한 태도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면서 북한의 유사 종교적인 반일 행동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았으며 그를 책임있는 사람이라고 지켜주기까지 하였죠. 이것은 조폭과 같은 집단 의리일 뿐 진정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자유시민은 국익을 바로 세우고 법치를 확립하고 책임정치, 책임 문화의 꽃을 피워서 국익의 적, 법치의 적, 무책임의 극치 문재인을 반드시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국익의 적, 법치의 적, 무책임의 극치 문재인 정권 자유, 시민 힘을 합쳐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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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 박기봉입니다. 40도를 박하는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병기를 들고 이 집회에 참석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2016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33회 태극기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밑에서 여러분과 같이 탄핵 우려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석방과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벽비를 흔들면서 이 시내를 같이 행진을 했었습니다. 행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진정한 나의 동지들이고 친구들이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자리는, 단상위의 이 자리는 제가 나이 70이 넘게 묻도록 처음으로 서보는 자리입니다. 한 번도 단상위에서 마이크 잡고 큰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지난 화요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보수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는 민종 총장님의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제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종북 주사파, 좌파 이런 인간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만 하길래 저는 평소에 그들을 짐승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그 종북 좌파들만 인간이 아닌 금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우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에도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아무 죄도 없는데 탄핵을 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고 고생시키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측은지심이라고 하나도 느끼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덮어씌워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저들에게 과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말하자면 시비지심이 하나도 없는 금수와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파 쪽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파 통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우선 우파란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그걸 미리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가 아닌, 인간도 아닌 금수인 자들을 자꾸 우파 통합의 대상으로 여기는 바람에 우리 내부의 의견이 헷갈리고 서로가 의견 충돌이 일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탄핵에 참석했던 자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 금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인간 아닌 금수들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은 우파가 돼서 어깨를 맞잡고 같이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려면 우선은 인간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이 아닌 금수가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이 한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저들을 같은 우파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들이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파의 대표자가 되려면 우파로서 각급 정치적인 대표가 되어가지고 우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를 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진실을 존중하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지난 탄핵 과정도 보아하시듯이 완전히 거짓 선동에, 거짓 물결에 나라가 떠밀려 갔습니다. 탄핵 이전에는 또 어떤 거짓 방란이 이루어졌느냐? 육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한 나라를 국정을 마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 미군 부대에 훈련해서 돌아간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두고 또 완전히 거짓의 광란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완전히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터뜨려 가지고 나라를 마비시켰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뿌리, 거짓의 뿌리, 거짓 광란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광주 사태 때 광주 시민들의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들고 일어나게 한 거짓말이 뭡니까?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한다. 경군이 대금으로 여학생 죗가슴을 도려냈다. 대금으로 임산부의 배를 찔러서 폐하를 꺼내 공중에 던졌다더라. 이런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도 하기 싫은 말로 옮길 수 없는 이런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광주 서민들의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일으킨 게 광주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주 사태를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가서 고개 숙이고 이를 위한 행진곡을 그들과 같이 부른다면 그런 사람은 보수 우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수 우파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어떤 체제입니까? 완전히 전체주의 사교 집단일 뿐만 아니라 1인의 노예주가 있고 그 밑에 2,500만 명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회가 북한입니다. 우리가 남한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더라도 그 인도적으로 보낸 것은 완전히 위에 노예주와 노예주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에게 그들에게만 돌아가고 일반 민족에게는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려가지고 저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야 원래가 태생이 종북 좌빨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도주의란 이름하에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 저는 보수 우파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지난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더운 데서 장시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최 측의 부탁이 있어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아닌 짐승, 금수 말하자면 탄핵에 참여했던 이 인간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들을 보수로 인정하지 말고 제쳐놔버리고 만약에 그들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정치권만 정리되면은 보수 대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태극기 집회 나오면은 곳곳에서 왜 태극기 집회가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느냐? 태극기 집회부터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수 대통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선거판에 가서 도장을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그 행위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끝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태극기 집회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인원은 다 뭉쳐봐야 적들에게 비웃음을 사기에 딱 알맞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는 분산 집회를 하고
분산 집회를 하고 대규모 집회를 할 계기가 있을 때 그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이 대기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숫자를 홍콩처럼 100만, 200만 명으로 늘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숫자가 100만 명, 200만 명이 될 때는 그 어떤 정권도 시민들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할 때라고는 정치권 아닙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대할 때라고는 우리 자신의 힘과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 대남 정책, 그리고 일본의 지금 현재 아주 도발을 우리로 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정권이 반일 탈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은 자기들의 발등을 찍는 것으로 끝날 것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은 진실의 적이요, 국민의 적이요, 민족의 적이요,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박원순, 김무성, 진실의 적, 사기 탄핵의 주범들, 이놈들이 민족 반역자 아니에요? 이놈들 자유 대한민국의 적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대법 정치, 중우 정치, 마침내 북한식 민주주의로,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로 전락시키는 저 문재인은 진실의 적, 사기꾼 대마왕일 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적. 그래서 청와대를 뭐라고 부르죠? 청와대라고 그래요. 청와대. 붉은 적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적들이 저 기와집 밑에 기들어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를 청와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런 불의의 인간들 광화문 광장을 촛불 광장으로 만들어서 태극기 씨를 말리려고 하는 저 문재인, 박원순 같은 인간을 토착 빨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토착 빨갱이들 그 족보를 찾아가 보면은 대부분 친일파의 후손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농업계장 아들 문재앙, 일제시대 때 호시절 때 보국대 같은 그 박길보의 아들 박원수, 김대중, 노무현, 무슨 요즘 우리 보고 토착 애국자들을 보고 토착 외구로 몰아가는 이 토착 빨갱이들의 족보를 해보면은 친일파 욕하고 반일 선전 선동하고 축창 들고 거북선 타고, 아기야 거북선 횟집에 가서 회 처먹었지 거북선 탈 줄 알았지. 자, 따위 것들이 반일 선동하는 놈들, 100년 전 시대착오적인 안국적 반일 선동하는 놈들 족보 받아가면요, 그놈들 친일파 후손들이. 그래서 토착 빨갱이들을 우리는 토착 외구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저놈들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진실의 적, 사기의 대마왕 문재인 일당 촛불 주사방 하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 뒤집어 생각하면은 다 진실입니다. 진보 세력이라는 수국골통, 여러분들이 평화하면은 전란을 부르는 거지요. 여러분 평등하면은 하향 평준합니다. 여러분들 복지하면은 복지 사라지는 북한처럼 인권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경제 소득 주되면 소득 사라집니다. 주 52시간 내려면은 죽도록 일해도 돈 안 나오는 사회 됩니다. 여러분들 하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요 토착 외구들이 태극기 애국자들을 보고 토착 외구로 몰아가니까 이 또한 사기 탄핵할 때와 똑같은 토착 빨갱이들, 호남 좌익들, 김대중, 추종 세력에 의한 대사기극이 벌어지는 게 요즘
사고적인 항일 투쟁이고, 그게 이제 우리 국가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의 적이 된 거잖아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적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100년 전 나라 망했을 때에 친일파 후손들이 요즘 항일 투쟁한다고 문재인, 박원순 이따위 것들이 항일 투쟁하다가 이제 토착 왜구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진영의 적이 돼버렸잖아요. 일본의 적, 미국의 적, 유럽의 적,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에서 있는 동맹에서 떼내가지고 중국의 위성국가, 소련의 식민지, 북한의 시다바리 국가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토착 외구, 토착 빨갱이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망국들을 보고 무슨 문재인 스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물건 아까 고든 장도 보니까 문재인 아웃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문재인은 아웃이에요. 그것도 그냥 아웃이 아니에요. 문재인은 앞으로 광화문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남두대를 민노총 만든 박근혜 대통령 목을 치려고 했던 그 남두대를 제주도 갖다 놨는데 가져와가지고 우리 개작두로 목을 쳐야 할 놈이 진실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자유진영이 살아나고 인류가 또다시 시진핑, 푸틴 등에 의해서 전체주의적 노예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구하기 위해서 문재영이가 저 광화문 이순신 장군 세월호 신사 옆에 그 바로 옆에서 민노총이 만든 단두대로 모가지를 치어 진실이 살아나고 국민이 살아남고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자유진영이 살아남고 인류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적 문재인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호남에 있는 우리 애국자들 분발하세요. 김대중, 추종, 호남 진북 좌빨 세력 호남에서부터 밀어내야 됩니다. 숫자는 적지만 강성 호남 애국자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보다 더 강력한 자유의 민주화 운동을 호남에서부터 한번 일으켜 봅시다, 여러분. 대구 경북 다 죽어버렸어. 전두환 대통령을 영웅으로 모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결단으로 영남이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서울 완전히 촛불 개돼지들이야. 서울 촛불 개돼지들 분발해서 태극기 들고 서울역도 나오고 대한문도 나오고 광화문에도 나와서 우리가 태극기 혁명으로 진실의 적 문재영, 민주주의의 적 문재영, 국민의 적 문재영, 대한민국의 적, 인류의 적 문재영을 몰아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열심히 분발해서 언젠가는 다른 애국 세력과 연대해서 문재영 몰아내는 희열을 한번 느껴봅시다. 문재인은 원래 패망됐을 때 희열을 느끼고 저 박원순은 호시민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저자들을 지냄으로써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영웅이 한번 되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태극기 의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5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주 아주 그냥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정면 충돌로 강대강으로 지금 맞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제 일본에서 일본 가기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수출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의 명단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전략 물자, 화학 무기가 되거나 핵무기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주요 전략 물자를 수출을 할 때 그동안 다른 나라는 이 심사를 해서 보냈지만은 우방 친한 나라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우대 정책을 쓰는 나라가 27개고 그 중에 대한민국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차 규제로 세 종류의 화학 약품을 규제할 때 보셨듯이 에칭가스, 이른바 불화수소가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흘러간 불화수소의 상당량이 북한으로 흘러간 의혹이 있다. 바로 그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 행방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이제 어제 드디어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그 우대국 지위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전략 물자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괄 수출 허가 국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29개 나라에 대해서는 우방국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진실 차원에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 측 입장에 따르면은 이것은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조치일 뿐이다. 절대 경제 보복도 아니고 경제 침략도 아니고 경제 전쟁을 치르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앞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 발효가 공고하고 기한을 지나서 이달 28일에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25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은 이 25일을 잘 활용하면은 그동안의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태국에서 ARF라고 아시아 국가들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어젯밤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선을 해서 우리 강경화 장관과 일본의 외무장관하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역시 뭐 결론 없이 그냥 팽팽하게 맞서고 깨졌습니다. 근데 어제 밤 9시 반쯤에 강경화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강경화가 어제 사용한 공식 용어는 여러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차별 대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에서 차별을 했다는 거죠. 이게 공식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대응책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문재인 씨가 앞에 모두 인사말을 했는데 사실상 대국민 남말을 했죠. 그 내용에 보세요. 이건 경제 보복이다 무조건. 일본 놈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져야 된다. 우리도 이제 맞대응하겠다. 그리고 일본과 맞싸우겠다. 그리고 일본에 절대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습니다. 외교적인 대응책,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책,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본 놈은 나쁜 놈이고 일본 놈이 우리를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일본하고 싸우겠다. 아니 지금 임진왜란이 다시 재발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일본 식민지 국가로 있습니까? 지금 독립전쟁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문재인 좌빨 정부는 지금 이 기회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을 이용해서 건드리면은 그 감정이 튀어나올 걸로 알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일본과 싸우고 안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들이 노리는 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체제를 깨뜨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관제 애국주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관제 민족 애국주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일본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여러분. 자, 맞대응을 한다 그럽니다. 자, 우리도 포괄 수출 허가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 자, 제외하나만 일본의 효과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본산 농수축산물 수입에 규제를 하겠다 그래요. 일본산 해산물 사시미 좀 덜 먹으면 큰 문제 있습니까? 또 지소미아라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16년 12월에 일본과 맺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상호 한일 간에 공유를 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콧방귀라도 끼겠습니까? 아니, 북한에 대한 정보가 일본이 더 많지 한국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WTO에 제소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 WTO 이사회에 우리 공무원이 2명이 가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어느 한 나라도 받아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WTO 제소 포기했다고. 자, 이 전쟁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지는 전쟁입니다. 이기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왜냐? 일본은 우리 산업에 목줄을 당겨질 급소를 몇 개 닦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일본 산업계를 파탄에 몰아넣을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부품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오로지 국민 감정에 호소해서 일본하고 싸우자, 죽창 들고 싸우자는데 여러분, 지금이 죽창 들고 현해탄 건너갈 시기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죠. 한일 감정을 부풀리고 불매운동하고 일본 여행까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름 동안 일본 여행 줄은 숫자가 14,000명 줄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4% 줄었습니다. 1년에 우리가 753만 명이 일본에 갔고 한 달에 62만 명이 가는데 겨우 14,000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예약을 취소 못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시아나 8월 9월 일본 편 항공 승강권 예약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밖에 안 줄었습니다. 대다수 우리 현명하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과 싸울 때가 아니라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을 이용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이 좌파 정부는 자기들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경제 파탄으로 몰고 갈 지금 망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여러분, 거꾸로 떨어야 할 날이 정말 다가왔습니다. 우리 8월 15일 이 대학문 시청 광장을 100만 인파로 꽉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